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파헤쳐 볼 자료들이 있는데요. 요즘 G세대살이에서 MBTI 다음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성격 분류 트렌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에겐이랑 테토인데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네네, 들어봤습니다. 그게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그리고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여기서 따온 말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자료들을 보니까, 단순히 호르몬으로만 설명하는 건 아니고,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이해하는 새로운 틀? 뭐 그런 느낌으로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냥 호르몬 이름만 빌려온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현상이 정확히 뭔지, 또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 그리고 뭐랄까 좀 다른 시각들은 없는지 같이 깊게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핵심 정보들을 좀 뽑아서 전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그 에겐하고 테토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향을 말하는 건가요? 보통 에겐이라고 하면요, 약간 감성적이고 섬세하고 또 다른 사람 감정 잘 읽고 공감하는 능력 이런 게 뛰어난 성향을 말하고요. 반면에 테토는 좀 목표지향적이고 추진력 있고 자기 의견도 분명하게 약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성향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게 딱 성별로 나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성 중에도 에겐 성향 강한 분이 있고 여성 중에도 테토 성향 강한 분이 있고요. 아, 그래서 뭐 에겐남, 테토녀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군요. 네, 맞아요. 바로 그거죠. 저도 자료 보니까 애견남 하면 뭐 배우 차은우 씨, 최우식 씨 이런 분들처럼 좀 부드럽고 다정한 이미지, 테토남은 가수 김종국 씨나 배우 옥태견 씨처럼 강하고 리더십 있는 이미지 이렇게 예시가 있더라고요. 네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견녀는 배우 박보영 씨, 가수 장원영 씨, 약간 단아하고 섬세한 느낌. 그리고 테토녀는 가수 이효리 씨나 제니 씨처럼 좀 솔직하고 힙한 스타일.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렇죠. 그런 이미지들이 있죠. 심지어 그 SNL 코리아에서도 육성재 씨가 테토남 캐릭터 연기에서 엄청 화제가 됐었다면서요. 진짜 빠르게 뻗지는구나 싶었어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중문화에서도 쉽게 쓰이는 코드가 된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호르몬 이름에서 오기는 했는데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성격이랑 호르몬 수치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긴 좀 어렵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어요. 왜냐면 호르몬 수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데 기질적인 성격은 잘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아, 일리 있네요. 그럼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그냥 사회적인 현상으로 봐야 하는 거군요. 네, 그런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애기엔 테토에 열광할까요? 이것도 약간 MBTI 때처럼 좀 복잡한 세상에서 나나 다른 사람들을 좀 쉽게 파악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일까요? 어떤 성격 테스트 플랫폼 보니까 애겐 테토 성향 테스트 이거 참여자가 벌써 90만 명 넘었다고 하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 이호중 전주대 교수님 같은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또 남을 분류하려는 욕구가 있다고 분석하거든요. 특히 김수환 서울대 교수님은 관계 맺을 때 상대를 좀 빨리 파악해서 소통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도구로 이게 쓰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요. 아, 관계의 효율성. 네. 그리고 SNS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뭐 애견남이랑 테토녀가 궁합이 좋다더라. 이런 식으로 연애 심리랑 엮이면서 더 인기를 얻는 면도 있고요. 그렇군요. 재밌네요. 근데 이렇게 빨리빨리 분류하는 게 혹시 좀 위험하진 않을까요? 자료들 보니까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꽤 있더라고요. 특히 뭐 감성은 여성적, 추진력은 남성적 이런 식으로 좀 오래된 성 고정관념을 다시 강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요. 네, 그게 사실 이 트렌드를 둘러싼 가장 큰 논쟁거리 중 하나입니다. 곽금주 서울대 교수님이나 정인호 칼럼니스트 같은 분들은 이런 이분법적인 분류가 결국 성역할에 대한 편견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인간의 어떤 다양성을 너무 단순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사실 심리학계에서도 요즘엔 MBTI 포함해서 이런 유형론적인 접근은 좀 지양하는 추세예요. 개인의 복잡성을 다 담기 어렵다는 이유로요. 그러니까 뭐 재미삼아 가볍게 해보는 건 괜찮은데 이걸 너무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을 딱 재단하는 건 좀 경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죠. 네, 정리해보면 에겐테토, 이게 Z세대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어떤 새로운 언어, 이제 문화 현상이긴 한데 동시에 성 고정관념 강화나 뭐랄까 사람을 너무 단순하게 본다는 그런 비판도 받고 있는 좀 양면성이 있는 트렌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트렌드를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게 왜 나왔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또 현명하게 활용하는 태도겠죠. 결국 사람은 에겐이다, 테토다 이렇게 두 글자로 딱 정의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복잡하고 또 변하는 존재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렇죠. 여러분은 이런 성격 유형 나누기 트렌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라벨들이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같기도 한데 어쩌면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너무 좁은 틀 안에 가두고 있는 건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